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잠들기 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인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옭아매는 일이라는 것을. 원망은 상대를 바꾸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도 앗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그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사유를 통해 미워하지 않을 용기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약용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도덕의 문제로 먼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미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미움은 순간의 분노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남아 서서히 무게를 늘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을 지속되는 마음의 소음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부당함이 있었으며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미움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는 상대를 떠올리기보다 미움이 머무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미워하면 마음이 분명해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더 복잡해졌고 잠자리에 들면 이미 지나간 말과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멀리 있는데 감정만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상대에게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묶는 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나는 아직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신의 선택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만 그날에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정약용이 말한 선택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서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선택, 그 사건을 하루의 끝까지 데려오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덜 소모하겠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은 미움이 남아있는 동안 마음이 쉼없이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써버리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은 쓸수록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비로소 숨을 쉰다고.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에 말을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미움이 말을 걸어와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정약용에게 미워하지 않을 용기란 상대를 위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려놓는 용기였습니다. 마음을 묶고 있던 매듭 하나를 풀어 오늘의 시간을 오늘 안에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미움이 아니라 평온 쪽으로 마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것은 사람보다 기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에는 잠잠하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하나에도 생각은 쉽게 과거로 향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믿었다고 여겼던 얼굴들, 아무 설명 없이 등을 돌린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마음을 붙잡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모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답이 오지 않았고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관계가 끊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도 설명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은 자꾸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미움은 종종 이런 형태로 시작된다고 적었습니다. 분명한 상처가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채 남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 또한 힘들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다른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미움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미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자라고 설명되지 않은 감정 위에 쌓이며 어느새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의 다른 일들은 그 감정을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 한켠은 무거웠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에도 생각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있다고 믿었던 대상보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미움이 얼마나 불공평한 감정인지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만 무게를 남기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그는 그날 밤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더 나은 쪽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오래 붙잡을 이유는 없다. 그것은 선언이라기보다 조용한 합의에 가까웠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미움을 놓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음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에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만들지 않았고 판단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생각이 다시 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는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정약용은 미움을 단순히 감정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습관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길을 내고 그 길은 점점 더 쉽게 선택됩니다. 미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미움의 길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은 그 길을 자연스럽게 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먼저 마음이 어떤 길을 자주 걷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속 대화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과거의 장면을 다시 꺼내는 일가지 못한 말들을 되뇌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미움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재생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분리해 보았습니다. 사실과 해석, 일어난 일과 그 일에 붙인 의미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과 그 외면이 곧 자신을 부정한다는 해석은 다르다는 점을 조용히 짚었습니다. 미움은 대부분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을 때 자라났습니다. 사실은 하나였지만 해석은 수없이 많았고 그 해석들이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해석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끝까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알 수 없는 마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들수록 마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멈추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감정이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럴 만했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미움을 오래 붙잡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 자기 설득의 목소리를 경계했습니다. 감정의 이유를 찾는 일이 반드시 감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미움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미움은 현재의 삶을 보호하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약용은 미움을 계속 품는 것이 반드시 정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그 감정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일. 정약용은 이 거리가 마음의 숨쉴 공간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미움과 자신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다른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평온, 집중,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려는 의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장면이 오늘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타를 다시 잡는 일, 그 조용한 선택이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미움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공백이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을 때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떠올릴 대상이 있었고 반복할 생각이 있었으며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다그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 마음은 예상과 달리 가벼워지기보다 잠시 허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허전함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동안 미움이 대신해 오던 감정들이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함께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때 깨닫습니다. 미움은 단지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설명해 주던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미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부당함을 견뎌낸 존재라는 이야기, 억울함을 품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 또한 그 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유배의 시간은 길었고 마음을 소모하는 방식으로는 그 시간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왜 이 감정을 놓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이 감정 없이도 나는 나일 수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미움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하던 이야기 하나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중심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하루와 마음의 질서 속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리듬을 더욱 단정히 지켰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떠오를 틈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서서히 다른 감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차분함, 그리고 이유 없는 평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감정들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평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정돈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기쁘거나 벅찬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에 놓였다는 감각. 그는 이 상태를 마음이 제 기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그래서 비워내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지, 어떤 생각을 반복할 것인지, 하루의 끝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선택이야말로 진짜 용기라고 여겼습니다. 감정을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감정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용기 말입니다. 정약용은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린 뒤 관계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행동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를 곱씹으며 마음은 자주 그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이 쌓이자 그는 점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태도보다 자신의 마음의 선을 먼저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중요한 것은 거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거리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용히 물러설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절제라고 불렀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은 종종 상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한 행동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그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 대신 마음의 기대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고 반드시 알아주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서운함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미움의 뿌리에는 종종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성정이 맞지 않거나 말이 거칠거나 사소한 일에 신뢰를 주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그들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의 평온은 친밀함의 깊이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이보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소모되지 않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작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용기는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관대해지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였습니다. 지금의 마음으로는 이 관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사실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이 솔직함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숨은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후 그의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생각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먼저 살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곳으로 끌고 가는지를 조용히 가늠했습니다. 미움은 늘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다시 묻지 못한 순간들로 마음을 데려갔습니다. 반면 미워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현재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오늘의 몸 상태, 오늘 안에 맞춰야 할 생각들로 시선을 옮기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가 마음의 피로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미워하지 않는 삶이 더 고결해서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은 마음을 소모시키지만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미워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삶의 리듬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루를 하루 안에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단단해질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다만 어디에 마음을 오래 두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대단한 결단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마음이 흔들렸고 어떤 날은 예전 감정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묻고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 감정을 오늘까지 데려갈 것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배워갔습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생각에 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움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연습을 하자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용기는 결국 자신을 믿는 용기였습니다. 감정이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잠들기 전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지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미워하지 않는 삶이 완벽한 평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 삶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고 스스로를 돌볼 여지를 남겨준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견딜만해진다고 그는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정약용은 끝내 미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미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리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머무는 시간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얼마나 오래 감정을 붙잡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강해지기 위해 미움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모되지 않기 위해 그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남아있고 설명되지 않는 관계도 남아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문제를 하루의 끝까지 끌고 가지 않게 되었을 때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평온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려 할수록 거칠어지고 놓아줄수록 스스로 질서를 찾는다고. 미움을 붙잡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 그것이 그가 말한 미워하지 않을 용기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 하나쯤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오늘의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잠시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마음을 내일까지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안에 놓아둘 것인지, 그 선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오늘에 두겠다는 조용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그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